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적 열정에 가득 찬 혁명가들은 세상에서 가장 역겹고 악랄한 선동용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. 여러분 좀 기시감을 좀 느끼지 않아요? 이 장면에서? 안녕하십니까, 유메느리입니다. 오늘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얘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더 얘기해주고 싶어서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의 멍청함을 한번 찾아보자. 최초의 민주주의 하면 아테네가 생각나서 저번에 아테네 얘기를 했는데, 또 민주주의 하면 뭐 생각나요? 프랑스 대혁명 생각나잖아요. 프랑스 대혁명 때 가장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은 여자가 누구다? 마리 앙뚜아네트다.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리 앙뚜아네트가 멍청한 짓을 안 했던 건 아니지. 우리 가난 도둑질이라는 게 또 유명하잖아.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들이, 특히나 좌파나 파란색 당 사람들이, 옛날에 정은경도 뭐 했어? 코로나 때 떨어진 구두. 아니 뭐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 거짓 코스프레를 해. 진짜 가난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난도 도둑질 당해. 야, 뺏어갈 게 없어가지고 세금도 뺏어가고 내 돈도 뺏어가고 내 일자리도 뺏어가고 내 미래도 뺏어가는데 가난도 뺏어가. 와, 진짜 대단한 도둑놈들입니다, 여러분. 근데 이 가난 코스프레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앙뚜아네트가 가난 코스프레를 하긴 했어. 저기 뭐야, 왕비잖아, 왕비. 왕비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, 베르사유 유궁전 그 화려한 데서. 그런데 너무 숨막히는 예법에 지쳐버린 나머지 우리 앙뚜아네트 누님께서 르 아모 드 라렌, 발음도 어려워, 여왕의 촌락이라는 인공 시골 마을을 짓고 살았어요. 그래서 거기서 우리 마리 앙뚜아네트 누님께서 최고급 비단으로 짠 농부의 앞치마를 들고 매일 아침 하인들이 향수로 깨끗하게 목욕시켜 놓은 양하고 소들을 쓰다듬고, 소젖을 짤 때는 왕실 도자기인 세브르 도자기로 돼 있는 양동이를 썼습니다. 진짜 농민들은 빵도 못 먹어가지고 매일 하루에 몇십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고, 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? 치료를 못 받으니까 구더기하고 벌레가 자기 몸을 파먹는 걸 구경하면서 죽어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었는데, 왕비는 최고급 세트장에서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테마파크처럼 즐겼다. 요건 제가 왜 얘기했냐면,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다. 가난을 테마파크처럼 즐기는 정치인들을 보고, 고위공무원들을 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사나 싶어요. 어쨌든 앙뚜아네트도 이런 측면에서는 잘못을 했지. 그 어린 여자가 뭘 알았겠어요. 진짜 끔찍한 비극은 그 프랑스 대혁명에 단두대가 세워진 이후에 벌어집니다. 프랑스 왕이 자리에서 쫓겨나고 나서 자코뱅파가 권력을 잡았잖아. 근데 이 자코뱅이 왕비를 죽여야 했어. 이유가 있었어. 이 대중이라는 존재가 광기잖아.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미친 쥐떼처럼 막 몰려다니잖아, 여기저기서. 왜 나쁜지 왜 좋은지 모르고 대중의 도파민을 채워줘야 돼. 이미 몇 명을 죽여봤어. 대중들이 이제 피를 요구합니다. 귀족과 잘 사는 사람, 아무 죄도 없는데 잘 사니까 죽여야 되고, 아무 죄도 없는데 귀족이니까 죽여야 돼. 심지어 평소에 백성들에게 아주 잘해줬던, 백성들의 인권을 위해 같이 싸워줬던 귀족도 귀족이니까 죽여야 돼. 막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왕비를 죽여야 됩니다. 왕비를 죽여야 대중의 도파민을 채워주는데, 아니 사형을 시키려면 왕비가 뭐 큰 잘못을 해야 되잖아. 예를 들면은 뭐가 있어야 돼? 국고를 막 탕진했어. 국고 탕진의 대명사는 누구다? 고종황제? 뭐 하여튼 고종황제는 잘 살다 죽었죠.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할 자격이 어쨌든 국고 낭비나 적국과 내통을 해서 나라를 혼란케 만들 반역죄, 이런 거는 사형죄잖아. 근데 법리적인 증거가 너무 없어가지고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적 열정에 가득 찬 혁명가들은 세상에서 가장 역겹고 악랄한 선동용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. 앙뚜아네트의 8살 난 친아들, 이름이 루이 샤를인데, 민주주의 혁명 정부에서 아들을 데려다 놓고 때리고 세뇌하고 학대해서 법정에다가 엄마가 나랑 근친상간을 했다라는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 좀 기시감을 좀 느끼지 않아요? 이 장면에서? 상대의 실책을 비판하거나 상대의 어떤 정말로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괴담을 창조하고 좌표를 찍어 대중의 분노를 동원해서 인격살인을 주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정치계에서 사회계에서 매장시켜버리고 사형을 선고시키는 맹목적인 진영 논리와 팬덤 정치가 보이시죠? 정치적으로 대중의 피 끓는 도파민을 충당해주기 위해서 천륜상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죠. 재판장에 이 더러운 제목이 낭독이 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, 또 우리 민주주의 좋아하는 군중들이 앙뚜아네트를 죽여라 한 거야. 막 장난 아니었지. 그런데 묵묵히 수천 명의 대중의 모욕을 다 받고 있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자연의 섭리가 어머니를 향한 이런 말도 안 되는 혐의에 대답하기를 거부합니다.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호소합니다. 이 말을 꺼내니까 갑자기 광기에 휩싸여 있던 대중들이 조용해집니다. 그리고 심지어 민주주의를 지지해서 왕실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는데 동의했던
평민 여성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. 이 조작된 혐의의 잔혹함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. 그래서 로베스피에르가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. 그런데 그때 대중들이 고개를 숙이긴 숙였지만 그러면 앙뚜아네트를 구해냈어? 아니야. 대중들의 도파민은 앙뚜아네트를 죽여야지. 다음날 로베스피에르가 그냥 사형을 선고해버려요. 요즘 사태랑 비슷하지 않아? 요즘에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저분들, 우리는 뭐 별로 가진 구독자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경도 안 쓸 확률이 크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정부가 뭐 잘못하면, 권력자들이 뭐 잘못하면 그 반대 근거가 나와서 사람들이 막 항변해.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게 조용해지잖아. 하지만 진실을 구현하진 않잖아요. 끝까지 다 비겁하게 입 닫고 있지. 여러분 1793년 파리의 그 피비린내 나는 법정에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잔인한 민주주의 조선인들이 하루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